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독 역대 정권의 이제 대통령 중에 한미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폄훼를 받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사전에 볼턴이나 폼페이오를 만난 것에 대해서 이례적이라 그랬는데 책임자들 아니에요? 안보 외교 쪽의 책임자들이고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그러니까 거기 먼저 짚은 거는 다들 잘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합의문 발표가 없었다. 그런데 MB 대통령 때도 11번 정상회담 중에 한미 정상회담 중에 2번밖에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6번 했는데 2번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임기 절반도 안 됐는데 벌써 7번 하셨고 기존에 3번의 합의문이 나왔거든요. 지금 북미 관계나 한반도 문제가 하노이 회담 이후로 지금 사실은 스톱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합의문이 나올 게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고 3차 북미 회담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합의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딱 하나입니다. 대화의 모멘텀을 다시 살리고 불씨를 살리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들도 미국 볼턴이나 폼페이오도 접촉을 했고 한미 관계, 대통령 관계 또 이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런 이 생각 이런 것들이 과거 정부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사실 야당도 그런 거는 조금 금도를 넘었다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트럼프 설득하지 생각하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다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은 미국이 추구하는 비핵화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바꾸려 하지 말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바꾸려 해야 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정치적인 해석 아니면은 어깃장 놓고 다른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진 교수님도 이렇게 가서 다른 소리 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날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북한의 급변 사태를 원치 않는 거는 공통점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그러면 북이 핵을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다 해서 내려놓을 때는 급변 사태적 상황까지 경제적 어려움, 내부 북한 사람들의 이 반발, 그래서 김씨 왕조가 이제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사안 아니면은 난 안 내려놓는다고 봐요. 근데 여든 야든 급변 사태는 누가 정권을 잡든 원치를 않았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후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북한이 내려놓는 거는 딱 하나예요. 체제를 보장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먼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고 그다음에 북미 수교하고 그다음에 개방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약진을 하고 이런 것과 핵이 교환될 수 있는 유일한 거지 누구의 생각대로만 풀리지는 않는 게 이 북한 비핵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먼저 비핵화하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북한이 될 것이다.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운명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각각의 관점에서 이거를 폄훼하고 또 왜곡하고 이러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저는 비슷한 생각을 지금 갖고 비슷한 스탠스를 하고 있어요. 대화의 불씨는 유지를 하고 마치 시간 싸움을 하고 장기전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또 준비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단순히 기술로 또 단순히 우리의 상상력만으로도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아까 최 의원님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의 50대 50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뭐 4월 27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비등점? 물이 100도씨 돼야 끓잖아요. 그러니까 99도씨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실마리가 풀리고 그래서 물꼬가 터지면 그다음부터는 상황적 질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속도도 나고 또 질적 진전도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격의 사안이죠. 네.